세계 각국 수영장을 섭렵한 외국인이 한국 수영장에서 받은 충격의 정체. 지금 해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헤이 커뮤니티라고 아시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인데요. 여기에 최근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무려 6개 국가의 수영장을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페루, 브라질, 독일까지 유럽과 남미를 종횡무진 다닌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올린 글 제목이 진짜 압권이에요. 수영 전 샤워 규정이 가장 철저한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 글쓴이가 한국 수영장에서 경험한 건 그야말로 컬처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영장 입장하기 전에 무조건 예외 없이 100% 샴푸와 바디워시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물로 대충 헹구는 수준이 아니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거품을 내서 제대로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조항이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샤워 안 하고 수영장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면 직원들의 시선이 레이저처럼 꽂히고 다른 이용객들도 눈빛으로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글쓴이는 마치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한 외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청결에 진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감탄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솔직히 되게 인상적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국 수영장에 갔을 때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 샤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다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거기다가 속옷을 수영복처럼 입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직원들이 미리 확인까지 한다는 거죠. 진짜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수영모 없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영모 착용 요청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레인 끝에서 5명이 돌아가면서 정중하게 수영모를 써야 한다고 알려줬다는 에피소드까지 공유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식 배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댓글창이 진짜 막장 드라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면서 늙은 아저씨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땀 범벅인 겨드랑이를 씻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토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물에 담그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호주 사람은 우리는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간다. 뉴질랜드도 똑같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샤워 안 하고 들어간다라고 대놓고 인정하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수영 전에 샤워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평생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은 더 가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수영하고 나서 샤워한다. 염소 냄새 없애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본인 몸의 오염물질을 수영장 물에 풀어놓고 나중에 본인 몸에 묻은 염소만 씻어낸다는 소리거든요. 진짜 역겨워 미치겠어요. 어떤 미국인은 속 시원하게 팩트를 폭로했는데요. 제발 미국인들 좀 씻었으면 좋겠다. 사람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아마 미국 수영장 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울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도 감염병에 여러 번 걸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죠. 또 다른 댓글은 더 충격적이에요.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하다. 사람들 중에는 매일 씻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화장실 다녀와서 엉덩이도 제대로 안 씻었을 것이다. 물에 오줌 누고 침 뱉는 사람도 있다라는 폭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는데 솔직히 한국이 부럽다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축복인 것 같지 않나요? 일본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는 사람도 댓글을 달았는데 일본도 여러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긴 하지만 샤워장에서 비누 사용은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만 대충 헹구는 수준이라는 거죠. 한국처럼 샴푸와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씻는 문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청결 기준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한국 특유의 생활 문화가 해외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수영장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거든요. 한국인들 스스로도 이게 문화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행동인데 말이죠. 한국에서 거의 20년을 살면서 한국 사회와 일상생활을 연구해 온 사회문화 연구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티자드라는 영국 출신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엄청난 제목의 칼럼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한국인이 옷을 벗는 순간 문화가 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행동입니다. 티자드 박사는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문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일 뿐이죠 라고요. 문화라는 건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보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한국 문화라고 하면 보통 한흔, 정칭, 눈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고 한복이나 한옥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 유산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고전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지금도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는다고 해요.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티자드 박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의 카페나 대학교, 강의실을 찍은 사진은 어떨까요? 후드티를 입은 20대들이 크록스를 신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은 문화로 느껴질까요? 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역사나 전통이 없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분석하거나 기록할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200년 후에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후드티의 의미를 개인주의의 상징으로 해석할지도 모르고 크록스의 구멍은 음양과 공공의 개념이 남아있던 도교적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티자드 박사가 우리가 지금의 행동을 문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문화란 결국 사회의 다수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한복은 일상복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 입는 의상에 가까워요. 지금의 진짜 한국 문화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하철을 타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바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거의 모두가 하고 있지만 문화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더 있다고 티자드 박사는 지적해요.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자주 언급되죠.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고 밖과 안을 구분하는 작은 단차가 있어요. 마치 잠수함의 격벽실처럼 외부와 내부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티자드 박사는 영국에서 자랐는데 영국에서도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은 벗었대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는 정도로 끝이었다는 거죠. 밖에서 입던 옷 그대로 집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럽인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요. 집에서 신발을 신는 사람들도 많고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티자드 박사는 이게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 수행하던 외적 역할을 내려놓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인에게 집에 돌아와서 헐렁한 집 옷, 거의 잠옷 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티자드 박사가 한국 학생들에게 자신은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몇몇 학생들이 그를 마치 야만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봤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집에 오면 보통 옷 갈아입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외 없이 전원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이게 당연하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대요. 물론 혼자 살거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청바지 차림으로 뒹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에요. 티자드 박사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집에 올 때면 꼭 말한대요. 반바지랑 편한 옷 챙겨 오세요 라고요. 바닥에 앉아서 소파 등받이에 기대는 한국의 생활 방식에서 집 옷은 필수라는 거죠. 여기서 티자드 박사가 정말 예리한 관찰을 하나 더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미적 기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화장과 단정한 외모는 예의이자 성실함,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긁고, 코를 골고, 팩을 붙인 얼굴로 늘어져 있고, 숙취를 트림과 함께 견뎌낸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 자주 가지 않죠. 카페, 식당, 술집이 더 일반적인 만남의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단정하고 멋져 보이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라고요. 특별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티자드 박사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진짜 문화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옷을 벗는 순간 드러나는 한국 문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영장에서 샤워를 안 하고 들어가는 외국인들의 비위생적인 행태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밖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문화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생활 습관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선진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를 분석하듯이 한국인의 집안 풍경까지 문화로 읽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건 공동체 의식의 문제예요.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건 나 혼자만 깨끗해지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내 몸의 오염물질이 공용 수영장, 물을 더럽히면 그 물을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감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니까 상관없어라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 모두가 깨끗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입던 옷에는 온갖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던 손으로 만진 옷,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면서 묻은 미세먼지, 식당에서 튄 음식물 냄새까지. 이 모든 게 옷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옷을 입은 채로 집 안 소파에 앉고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을 신성하게 지키는 거죠. 집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지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밖의 더러움을 안으로 들여오지 않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문화부터가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이잖아요. 신발 바닥에 묻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 안 곳곳에 찍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개똥을 밟았을 수도 있고, 침을 밟았을 수도 있고, 공중화장실 바닥을 밟았을 수도 있는데 그 신발로 집 안을 활보한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이쯤 되면 한국의 청결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위생학적으로 봐도 한국의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하거든요. 감염병 전파를 막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생활 습관들이에요. 댓글창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이 부럽다라고 말한 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수영장 물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감염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도
민주화 운동도, 월드컵 4강, 신화도, K-팝의 세계 정복도 모두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행동들이에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이에요. 티자드 박사가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한국인들은 밖에서는 완벽하게 가꾸고 꾸미고 단정하게 행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개인적 공간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유연한 전환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를 분리할 수 있는 심리적 장치가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번아웃도 덜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한국 사회의 높은 경쟁 압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는 완전히 방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집에서도 밖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모두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런 문화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집 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니까 청소 빈도가 줄어들고 세제 사용량도 줄어들고 물 소비도 줄어들어요. 밖에서 입던 더러운 옷으로 집 안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실내 공기질도 좋아지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에요. 수영장 문화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샤워를 하고 들어가면 수영장 물의 오염도가 낮아지니까 염소 투입량을 줄일 수 있어요. 염소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고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거든요. 한국 수영장이 외국보다 염소 냄새가 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니까 적은 양의 염소로도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